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 멕시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1월 19일 조선일보에 이코노미 앉아서 11시간 G20행 멕시코 여 대통령 전용기 안 타는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0월에 취임한 멕시코 대통령이 첫 해외 정상회의 참석에 전용기가 아닌 민항기를 이용을 했다. 기내에서 다른 승객들과 대화하고 책을 읽는 등의 모습도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향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 멕시코 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에서 출국을 했다. 이때 그는 이코노미석에 탑승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또 자신의 X 등 트위터, X와 인스타그램 등의 이러한 장면을 공개를 했고요. 또 비행기 안에서 기장과 승무원과 인사를 나눴고 승객들과도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비행 중에 또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또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수행하게 되는 외교부 장관들도 이코노미 좌석에 앉았다. 그래서 파나마시티를 경유한 후에 11시간 긴 비행 끝에 회담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멕시코 대통령이 민항기를 이용한 이유는 전임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전용기가 처분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브라도 전 대통령이 전용기를 처분한 것은 과행 지출을 줄이자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매각을 했고 일반 여행 여객기를 이용을 했고 셰인바움 대통령도 지금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사실 기름 부음 사실상 후계자로서 대통령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부의 기본 지출로 내세운 민항기 탑승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코노미석을 이용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좀 약간 더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도르기엘의 메르켈 당시 총리가 마트에 들려서 시장을 직접 보는 장면이 국내에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 한참 동안 관저에 입주하지 않았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부인은 멜라니아는 이번 임기에는 백악관에 입주하지 않기로 해서 이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 비밀 경찰국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6년에 스웨덴 올로프 팔메 당시 총리 사회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영화 관람을 위해서 경호 병력을 대동하지 않고 극장을 방문하였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1865년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더군다나 그 경호 병력도 없었을 뿐더러 암살범이 그 극장을 자주 출입했고 유명 배우였던 부스가 암살범이었기 때문에 부스를 목격한 누구도 대통령을 암살할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위해서 약간 불리하게 예상되었던 텍사스 지역 달라스를 방문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대통령의 본인의 얼굴 더 대중에게 노출시키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암살을 위했던 음모가 있었는지 무게차 오픈카를 타고 시내를 천천히 달리다가 하여튼 리하비 오스왈드인지 아니면 다른 리하비 오스왈드와 함께 다르게 조직된 다른 여러 명의 암살범인지 하여튼 백주대낮 거리에서 총을 맞고 사망을 했습니다. 암살을 당했습니다. 1979년 유신의 집권기에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뒤에서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차지철 경호실장이 있었는 상황에서도 그 유일한 경호의 허점인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모든 대통령 경호원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그 경비와 경호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맡고 있는 그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유일한 취약 장소인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속절없이 암살을 당했고 경호원들은 유명을 달리했으며 경호실장 차지철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 경호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을 내버려 준 채 자신만 살려고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대통령 전용기를 새로 구입했다고 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제 호화 전용기를 구매하려고 한다. 그래서 반대를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이 당시에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왜 아쉬워했냐면 대통령 전용기가 여러 가지로 지금 노후가 되고 성능이 모자라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새 전용기의 이제 구입 예산을 이제 짜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지 자신이 이제 예산을 받아도 이미 뭐 노무현 퇴임 이후에나 이 비행기가 도입되긴 자신은 타지도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사용하는 그런 전용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이제 멕시코로 돌아오면 뭐 대표님께서 뭐 사사치 자세하게 상세하게 뭐 명확하게 설명했듯이 트럼프의 취임으로 아주 뭐 큰일 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뭐 전 세계가 큰일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면역력이 좀 있는 편이고, 면역력이 좀 부족한 나라,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애매모호한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인데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게 큰일인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민 문제만 하더라도 뭐 무역이나 이런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민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로 트럼프가 이제 집권 2기에 들어서 물샐 틈 없이 이제 이민을 차단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을 향했던 그 이민들이 또 멕시코에 주저앉게 되고, 또 미국에 지금 뭐 얘기로는 이제 시민권까지 있어도 이민 자체가 불법이면은 추방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에 지금 남아있는 불법 이민들 중에 상당수가 멕시코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또 멕시코로 돌려보냈을 때 또 멕시코는 이걸 또 감당할 것인가, 그 숫자가 한둘이 아니기 것인데, 정말 멕시코 입장에도 대한민국만큼 이 트럼프의 집권으로 정말 큰일 난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멕시코가 뭐 나름 우리나라보다는 뭐 여러 가지 땅도 크고 뭐 인구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중남미 국가들 내지는 G20 국가들과 함께 이제 대응 방안을 정말 회담 시작까지 정말 끝까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될 나라가 멕시코이고, 이번에 민항기를 타고 간 사람이 멕시코의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취약경 경호석에 민항기 이코노미를 탑승한다? 동행하는 외무장관과 이런 관련 신무진들과 그 10시간이 넘는 그 비행기 속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마지막까지 대책을 강구하거나 이런 기타 등등에 매달려도 지금 뭐 멕시코와 트럼프의 교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작자가 경호에도 없이 제대로 된 경호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한 경호 속에서 민항기를 타고 불편하게 10시간을 넘는 비행을 했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국민들, 멕시코 국민들 보시오, 내가 대통령이지만 이렇게 검소하게 지낸다고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저는 이건 대통령의 책임을 완전히 방기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 예산이나 나라 돈을 뭐 펑펑 쓰는 것이 포퓰리즘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이코노미석 탑승 쇼를 하는 멕시코 대통령이야말로 돈을 풀지 않는 악성,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악성 포퓰리즘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대통령으로서 책임, 이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라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후견인, 좋게 말하면 정치적 후견인이고, 쉐인바움이라는 사람은 이제 오브라도르의 꼭두각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정말 대통령의 책임을 1도 생각하지 않는 정말 무책임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국회의원의 대우, 고위공직자들의 뭐 적용되는 승용차, 뭐 특수활동비 등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전선동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펑펑 낭비하고 있는 나랏돈 중에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예산 지출은 사실은 극히 뭐 미미한 것이죠. 아껴봐야 뭐 아무런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런 정도의 규모이고, 물론 이제 이것이 어떤 시금석으로 돼서 이제 고위공직자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서 이제 뭐 국민들의 뭐 동의를 이끌어내고 구하고 하는 것들은 뭐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걸 대표 다 없앤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대한민국 재정에 영향도 없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자유당 시절에 이제 뭐 외무부 장관께서 뭐 출장비를 받아가서 남은 게 있으면 반납하고, 그래서 뭐 청빈하다. 그 다음에 뭐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경무대,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신 이후에도 스스로 검약하는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 구멍난 양말을 기우고 지냈다는 것이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청빈함에 대해서 저도 찬사를 보냅니다만은 당시는 그래도 50년대에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의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서민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이고 어찌 보면 이제 정말 좋은 데에 더 어떤 가치를 두고 쓸 수 있는 나라 돈을 더 잘 쓰자는 것이 또 대표님이나 저의 생각인 것이지 그걸 뭐 무조건 막 1원이라도 아끼자 이런 입장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중차대한 뭐 이게 뭐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시기라 그러면 모르겠으나 그 지금 멕시코가 트럼프의 특히 원래 멕시코 내부도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나라인 것인데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정말 멕시코에게도 큰 위기가 지금 목도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G20이라는 큰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이 이코노미석에 몸을 쭈그리고 앉아서 10시간 넘게 비행을 하고 그 시간 동안 뭐 무슨 책을 보면서 무엇을 구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외교 장관을 포함한 내각 혹은 참모들과 더 긴밀한 대화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지켜봤을 때 저는 이 자체로 멕시코의 미래가 앞으로도 크게 밝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조선일보가 어떤 의도로 이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보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엔 최소한 이런 걸 흉내내지 않는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야 할 일, 하지 않을 일을만 구분하면 전용기 문제는 정말로 사소한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의 실정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판, 극심한 비난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경호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큰 신상의 위험이 가해지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멕시코 대통령과 같은 아무도 필요 없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쇼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안 한다면 전용기 같은 문제는 정말 사소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도대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